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종 매체에서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아침을 먹는 사람이 더 날씬하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또 아침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맛이 일단 없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밥에 국을 말아서 또는 누룽지에 김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배부르게 드시고 가죠. 밥심이 중요하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먹고 나면 그렇게 포만감이 만족스럽지 않고요. 뭔가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출근길에 졸기도 하고 또 커피가 당깁니다. 더 커피를 마시고 싶어져서 커피를 사려고 가면 커피 옆에 있는 쿠키를 안 집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매체에서는 아침을 먹으면 살이 별로 안 찐다고 하는데 나는 점점 찌는 것 같고 더 피곤하고 이렇게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이거 아침이 나랑 안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서 찾아보면 이게 혈당 때문이구나,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혈당도 관여하지만 세 가지 이유 중에 겨우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칼로리나 혈당, 숫자 하나로 보는데 익숙해요. 몸 입장에서는 한 끼는 동시에 세 군데로 가는 신호입니다. 입으로 가는 신호, 그리고 혈관으로 가는 신호,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죠. 리듬으로 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국밥 한 그릇은 이 셋을 한꺼번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셋이 타격을 주는 시간 단위가 달라요. 하나는 초 단위, 분 단위, 그리고 하루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층, 입입니다. 시간 단위는 초예요. 씹는 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잘게 부수려고?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씹으면요, 음식이 위에 도착하기도 전에 입 안에 감각 자극이 있어요. 그 감각 자극이 미주신경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로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신호를 받고 위산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반응은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고편인 거죠. 지금 음식이 간다, 준비해. 즉 입이 위장한테 미리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국에 말면 이 예고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씹을 게 많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국에 말아서 입에 넣고 밥알을 씹어보려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위장 입장에선 예고 없이 일거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씹기는요, 혈당 얘기가 아닙니다. 신경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층은 혈관입니다. 시간 단위는 분이고요. 그럼 국밥을 먹고 나서 뭔가 나른해지는 느낌,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서 대부분 안 씹어서 빨리 먹어서 혈당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국밥의 혈당 문제는 씹기가 아니라 형태에서 옵니다. 국밥은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 액체입니다. 액체는 위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둘째, 밥이 이미 물러진 정제 전분이에요. 국물에 불어서 더 물렀고요. 빨리 내려가고 빨리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요. 급하게 오르면 그만큼 인슐린도 급하게 나와요. 또 급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일 급하게 대충 해본 적 있으세요? 급하게 하면 과하게 뭔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도 미리미리 계획해서 사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사기도 하고요. 네, 더 살펴보지 못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인슐린이 너무 급격해진 혈당을 따라서 나오다 보면 나와야 되는 양보다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많이 나오면 적당히 떨어지면 되는 걸 더 많이 떨어뜨려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흔히 경험하는 그 저혈당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당뇨병이 아닌데도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혈당이 떨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빠른 건 코티솔이 아닙니다.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네프린이 뭐죠? 네,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국밥을 먹고 나서 나른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뭔가 서늘해지는 그 느낌, 커피 마신 것도 아닌데요. 그게 몸이 놀란 겁니다. 특히 부교감 침체형, 뭔가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피로하신 분이 이렇게 되면 꺼져 있는 몸에 가짜 각성이 한번 들어오는 거죠. 저혈당, 그러니까 실제 절대적으로 저혈당이 아니라 급락을 하면서 저혈당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숫자가 낮아서가 아니라 속도가 빨라서 놀라는 거죠. 세 번째, 3층은요, 생체 리듬입니다. 시간 단위는 하루예요. 우리 몸은 늘 먹던 시각이 되면 먹기 전에 미리 코티솔을 올려놔요. 먹고 나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저녁을 늘 거르는 분들은 저녁 시간대 코티솔이 낮습니다. 몸이 저녁은 안 온다, 이걸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각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면 몸이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매일 다르면 몸은 매번 놀라요. 자, 이제 그럼 세 층을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1층, 안 씹으면 위장이 놀래요. 2층, 형태가 액체면 혈관이 놀랍니다. 3층, 먹는 시간이 매일 다르면 생체 리듬이 놀래요. 이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예요. 몸은요, 사실 나쁜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전시 상황 같은 거거든요. 우리 신경계는 0.2초마다 주변을 스캔하면서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뭐냐면 예측 가능한가입니다. 예측 가능하면 안전하고요. 예측 불가능하면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를 우리 몸이 따질 수는 없어요. 즉 예고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신경의 원리를 알고 보면 흔한 처방 2개가 어긋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금씩 자주 먹으면 코티솔이 안정된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식사는 코르티솔을 안정시키지 않아요. 그 자체로 올려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비슷합니다. 더 좋은 음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특히 단백질이요, 잘 올립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간식을 하루 한두 번 더 한다, 이건 파동을 줄인다 아니고요, 하나의 봉우리를 더 만든다,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만든다가 맞습니다. 즉 3층에서는 오답이죠.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답은 횟수가 아니라 시각입니다. 둘째, 안 씹어서 혈당이 오른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전에 나온 논문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씹지 않고 삼키기, 식후 혈당을 낮추는 간단한 방법. 이런 연구도 있어요. 씹으면 입자가 잘게 부서지고 표면적이 늘어나서 전분이 오히려 더 빨리 분해됩니다. 씹기는요, 그러니까 혈당 얘기가 아니라 신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물은 국물대로, 밥은 밥대로 드세요. 국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말지만 마세요. 말아서 드시면 우리 신경이 놀래요. 2, 반찬부터 단백질부터 먼저 넣습니다. 씹을 게 먼저 들어가면 예고편이 생기거든요. 3,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몇 번을 먹느냐보다 몇 시에 먹느냐가 시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혈당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도 있어요. 즉 몸을 놀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쁜 음식을 먹고도 건강하거나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몸을 놀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